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흠집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희생하게 될 저의 에마 소울 전기차 소울 EV입니다. 이게 도어 하단에 보면 여기 이제 휀다에서부터 이렇게 도어 끝까지 이렇게 두 판이라고 해야죠. 휀다까지 이렇게 흠집이 발생이 됐는데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플라스틱 봉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봉에 쓸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다행히 뭐 깊은 흠집이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뭔가 까끌까끌한 느낌은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를 운행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많은 흠집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런 흠집으로 인해서 어쨌든 오너 입장에서는 속상한 부분이고, 또 도장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지 않은 흠집을 이거를 이제 뭐 제거하기 위해서 광택집이나 가까운 뭐 외형보건집에 가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기술료를 받고 서비스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받는 서비스 비용이 결코 비싸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그 기술과 그런 노하우의 비용은 정말 진짜 직접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이런 발생되는 흠집으로 인해서 매번 이렇게 시간 내서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런 흠집들, 저는 지금 도어 하단에 이 흠집이 발생돼서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굳이 도어 하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에도 충분히 똑같이 작업을 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거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일단 알아볼게요. 물걸레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른 걸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맥과이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얼티메이트 컴파운드라는 제품이에요. 줄여서 이제 UC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되게 낡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구매한 지 지금 한 3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3분의 2 넘게 내용물이 남아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요. 가격은 한 15,000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최저가가 한 10,000원 초반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구매하시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차 폐차할 때까지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컴파운드라는 게 내용물에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고, 그 알갱이들이 이 도장을 깎아내리면서 흠집은 제거해주지만 잘못 사용하다 보면 또 다른 흠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얼티메이트 컴파운드 U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너용 컴파운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은 제품이죠. 보시면은 이제 뭐 진짜 초보자가 작업해도 차에 새로운 흠집이 발생되지 않게 기존의 흠집이나 뭐 이런 접촉 사고로 인해 묻은 페인트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주거든요. 근데 요걸로 막 진짜 백날 며칠 진짜 문질러도 차 도장이 상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세기가 센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들도 쉽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하나 구매하시면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 제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작업해서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불상사를 겪는 그런 제품보다는 그래도 입소문이 좀 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 UC 제품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요걸로 오늘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다이유어카에서 판매하는 스텝 1, 스텝 2, 이게 샌딩 페이퍼예요. 샌딩 페이퍼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이게 스폰지 재질로 돼 있고, 앞면은 이제 스텝 1, 1단계, 스텝 2, 2단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요 면이 이제 작업되는 면인데요. 만지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사포예요, 사포. 근데 요거를 이제 만든 사장님께서 스톤칩 제거용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주셨는데, 정말 이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품은 정말 진짜 필요했었고 꼭 나왔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정말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요걸로 이 흠집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매하시면은 크기가 커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쓰고 이제 자르고 남은 게 요 정도 남아서 지금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한번 사면은 요것도 이제 한 2-3년은 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잘라서 쓰면 되니까. 오늘 제가 한번 요걸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걸레 깨끗한 거, 물 묻은 걸레, UC,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이유어카에서 판매하는 사포,
그 다음에 이 사포를 좀 잘라서 쓸 수 있는 가위, 그리고 이제 점원 패드라고 해서 스폰지 패드예요. 근데 일반 스폰지가 아니라 광택용 스폰지 패드거든요. 요걸로 이제 UC 약을 묻혀서 닦아낼 때 쓰는 건데, 요거 하나는 이제 구비해 놓으시면, 요것도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쓰는데 빨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생긴 건 좀 더러운데 되게 깨끗해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고요. 한 3,000원 정도 해요, 가격은. 예, 이렇게 준비물 재료 준비하시고, 아참, 그리고 물, 예,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 사포를 물에 적셔서 해야 조금 더 부드러운 도장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갖다가 이제 샌딩을 하게 되면 차에 또 다른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작업면을 다시 한번 보고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가 좀 가장 심하네요. 근데 요거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도장면에 대해서 좀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도장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면도를 그리면, 자, 이렇게 차 철판이 있겠죠? 철판. 그리고 요 위에 이제 하도가 들어가요. 하도. 이게 철판에 페인트를 뿌리기 위해서 하도 페인트가 들어가고, 그 하도 위에 이제 순차적으로 페인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철판에다 페인트를 뿌리면 칠이 들러붙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 하도라는 공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중도. 자, 하도가 들어가고 그 위에 중도가 들어가는데, 중도는 이 차의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판에 지금 하도 칠이 돼 있고 밑칠이 돼 있고, 그 위에 이 중도, 해당 차량의 색상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 색상 중도까지만 뿌리면 끝이냐? 아닙니다. 요 색상이 광택을 유지하고 이 페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도가 올라가요. 또 상도. 투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뭐 클리어라고도 해요. 네. 요렇게 지금 철판 위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 3단계의 페인트 도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상도까지 이렇게 페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요. 중도하고 상도만 보이겠죠? 하도는 가려져 있으니까 중도에. 근데 상도 이 투명면에 흠집이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햇빛이 반사를 일으키면서 이 흠집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사포로 샌딩을 해서 이 면을, 이 흠집이 발생된 파인 곳까지는 작업을 못 하더라도 요 단을 요 정도까지만 낮춰줘도, 이렇게 상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흠집이 덜 보인다는 원리죠. 이거를 다 깎아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 손으로 이걸 깎아내릴 수는 없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광택기가 없이 집에서도 쉽게 흠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은 여기까지다. 요 이상으로 가려면 광택기가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고, 이 이상으로 간다 하면 사실상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도색을 해야 돼요. 다시 페인트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도가 요 정도의 두께감이 있는데 이 두께감을 보고 작업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도는 우리 눈에 볼 수 없게 그냥 투명으로만 뿌려져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흠집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려지는 그 정도까지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샌딩, 깎아내린다고 표현을 하죠. 예. 폴리싱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폴리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폴리싱이 자주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분명 이 상도가 계속 깎이겠죠. 계속 상도가 깎이다 보면 중도가 드러나게 될 테고, 중도가 드러났다는 거는 도장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됩니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하려면 외형보건 전문점이나 공업사에 입고를 해서 이 도어 한 판을 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 한 판을 도색하는데 비용은 한 30만원에서 비싸긴 한 50만원까지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흠집으로 인해서 도색을 안 하려고, 이거를 눈에 띄지 않게 복원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이거를 도색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차는 지금 새 차예요. 근데 기아 자동차 이제 그 페인트 칠 공정에서 나온 페인트이기 때문에 원페인트라고 하죠. 원칠이라고 하는데 원칠이 가장 좋은 칠이에요. 왜냐하면은 원칠은 공장에서 로봇이 페인트를 뿌리고 열 처리를 해서 정말 페인트가 일정하게 균열하게 단단하게 정말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겨내고 밖에서 새로 다시 뿌린다면 이 페인트는 이제 이 강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뿌리는 거는
그 공장에서 뿌리는 거랑은 다른 페인트이기 때문에 경도가, 그러니까 도장의 단단한 그런 그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도장의 단단함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의 칠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원칠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밖에서 뿌리는 것도 뭐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잘하시는 분들은 티는 안 나지만 문제는 티 안 나게 뿌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원칠의 강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흠집도 잘 발생되게 되고 칠도 잘 벗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원칠을 중요시해야 되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칠을 벗겨내지 않고 이 부분만 가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처 부위가 가장 큰 휀다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작업하기 전에 항상 청결하게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항상 깨끗하게 닦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샌딩 폴리싱 작업을 할 때 이물질이 있으면 그 이물질로 인해서 또 다른 흠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작업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렇게 여기 흠집이 있죠? 예, 요거를 한번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텝 1이 필요합니다. 예, 말 그대로 첫 단계예요. 요 면을 이용해서 샌딩을 해볼 건데요. 예, 물에 이렇게 적셔 주시고 요 면에 상처, 요 흠집 부위에 부드럽게 이렇게 샌딩을 할게요. 네. 뭐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뭐 이게 요 흠집 방면으로 이렇게 일자로 샌딩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샌딩 하실 때 주의점은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세게 하면 또 다른 흠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만 살짝 깎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문지르다 보면은 여기 지금 투명한 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요게 지금 투명 상도예요. 상도가 깎아 내려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스텝 1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위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계시면 칠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흠집이 가려질 정도만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은 티가 안 나게 하는 거지 복원이 아니에요. 이미 발생된 흠집에 대해서 100% 복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티가 안 나게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말 진짜 부드럽게 살살 그 흠집 부위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도어 작업을 다 하게 되면 영상 촬영분이 많아져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요 휀다 부위만 일단 보여드리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집 발생된 부위를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각각 이제 시청자분들의 차량에 흠집이 발생된 부위에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샌딩을 해주시고, 네, 너무 오래 하시고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깊은 기스는 좀 어려워요. 너무 깊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뭐 중도 이상까지 파고 들어간 기스는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해봤을 때 걸려요. 딱딱 소리가 나요. 그거는 재도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쉽지만. 네, 저는 손톱에 걸릴 정도의 흠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네, 작업면을 한번 볼게요. 흠집이 벌써 사라졌죠? 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 상도를 조금만 깎아내려도 이렇게 흠집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데미지가 깊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 부위가 이제 뿌옇게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를 벗겨냈으니까 뿌옇겠죠. 그럼 또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줘야겠죠. 일단 흠집은 사라졌으니까 일단 만족스럽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2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 예, 스텝 2라고 써있죠. 네, 스텝 2 똑같이 물에 적셔서 네, 부드럽게 똑같이 샌딩을 해줍니다.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스텝 1보다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스텝 1이 거칠게 표현을 해줬다면 그 거친 면을 다듬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이렇게 계속 샌딩을 한다고 해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1으로 인해 그 깎인 표면을 이 친구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스텝 1은 좀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스텝 2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살 정말 진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하면 또 다른 흠집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해줄게요. 네, 봐가면서 물로 한 번씩 헹궈주고요. 또 다른 이물질이 발생되지 않게.
예, 아까보다는 그 좀 저기 뭐야 그 투명한 물이 덜 나오죠. 그만큼 강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페인트를 깎아먹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네, 요 정도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보다 표면 정리가 조금 더 깔끔해졌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가 뿌옇게 보이죠. 네, 지금 보니까 흠집은 눈에 안 보여요. 아까 그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는 흠집은 보이진 않고 여기만 이제 뿌얘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뭐라 하시겠죠. 아, 이거 내 차 뿌얘졌다, 어떡할 거냐, 세롬 아빠 이거 보상해라. 아닙니다. 아직 작업 다 끝난 거 아니에요. 1, 2 끝났죠. 자, 이제 그러면 UC를 써야 할 때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쓰기 전에 잘 흔들어 주시고, 예, 전원 패드에 이 검정면이 부드러운 면이고 이 부분이 거친 면이거든요. 근데 제품마다 좀 색상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볼 땐 항상 검정색은 부드러운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품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고 일단 거친 면부터 액체를 발라주고요. 한 동전 크기만큼만 짜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짜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 지금 뿌옇죠? 자, 여기에 힘있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둥글게 표면을 다듬어 준다는 생각으로 좀 세게 하셔야 돼요. 광택기의 역할이 이런 힘을 덜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광택기가 없으니까 우리 손이 광택기가 돼야 돼요. 네, 이 광택하는 걸 폴리싱이라고 하거든요. 깎아내리다라고 하죠. 보석을 깎을 때도 폴리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팔로 손으로 하는 거를 팔리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린 지금 팔리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요게 이제 쓰면 쓸수록 열이 날 거 아니에요. 마찰열이 나면서 이 제품이 점점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제품이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딱딱했다가 이 액체가 열을 받으면 알갱이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미세하게 이렇게 깎아내려요. 보세요. 지금 아까보다 뿌연 게 없어졌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한 번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똑같이 짜서 발라주고 똑같이 팔리싱을 뭐 팔운동도 되고, 지금 한 손으로 제가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 이걸 촬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네요.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야 뭐 감수할 부분이죠. 네. 예, 원하는 작업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UC를 많이 쓰면 차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너용 컴파운드예요. 차량 오너가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도장면을 벗겨내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백날 백칠한다 해서 칠 절대 안 벗겨져요. 예. 그래서 좋은 제품이에요. 여성 오너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나 어디 긁었을 때 차에 노란 페인트 같은 거 묻잖아요. 상대방 차 페인트가 묻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마트에서 뭐 불스원 컴파운드 이런 거 사서 구매하셔서 하시는데, 불스원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굵기 때문에 차량 도장면을 벗겨내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예, 돈 조금 더 주셔서 UC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제가 UC 홍보대사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작업면을 볼까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이 컴파운드는 좋은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 도장에 좋지 않겠죠. 깨끗이 닦아 주십니다. 이렇게. 네. 자, 볼까요? 어떠세요? 아까 그 뿌였던 면은 없고 원래의 광택 원칠 상태로 돌아왔죠? 예. 뿌연 것도 없고 흠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옆에 작업 안 한 데랑 비교해 보시면 말끔해졌죠?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검정 부분, 약한 부분, 요 센 부분, 약한 부분으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깨끗한 그런 도장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영상 보니까 집에서도 흠집 쉽게 지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로 진짜.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못기스라고 표현을 해요. 못으로 차키 같은 걸로 긁힌 기스들은 조금 어렵지만 요 정도의 미세한 흠집 정도는 충분히 오너 입장에서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오늘 이게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려운 부분이나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너 입장에서 진짜 뭐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듯이 뭐 나는 뭐 차는 그냥 소모품이야, 이런 흠집쯤이야? 괜찮아, 이런 분들도 있고, 아 새 차인데 진짜 속상하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정말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정 비용의 돈을 주고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간과 돈 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